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여기 영국 군사대학교에서 일본 학생이 열을 내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어이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우며 여유롭게 답변하는데요. 그는 오래된 전투 경험이 있는 베테랑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교수의 답변에 일본 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강의실에는 순간 엄청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군사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에밀리 워커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흥미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는 영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영국 군사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건 단순히 군사학에 대한 흥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일본에서 군사 연구와 관련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영국 육군 출신이셨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신 전투 이야기는 언제나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군인은 단지 싸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전략을 세우고 평화를 유지하며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사명이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어머니는 항상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하며 명예와 의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지는 않다. 명예롭게 싸우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두 분의 가치관 속에서 자랐던 저는 자연스럽게 장교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여 영국 군사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적 관점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전략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공유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한국에서 온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학업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잘생긴 외모와 유머 감각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 항상 웃음소리가 들렸고 자연스럽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곤 했죠. 제가 민준을 처음 본 날도 그의 장난스러운 농담에 모두가 크게 웃던 순간이었어요. 그의 외모는 단연 돋보였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이었던 건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배려심이었죠. 힘든 훈련 중에도 언제나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주고 친구들의 어려움을 돕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민준은 겉으로 보기엔 자유롭고 가벼운 사람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와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민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진지한 모습과 유쾌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그 태도는 저를 더욱 매료시켰죠. 하지만 그런 감정은 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어요. 우리는 모두 군사학교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학생들이었고 이런 감정이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늘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민준은 겉모습만큼이나 내면도 매력적이었고 저는 그런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토마스 교수님께서 특별 강연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토마스 교수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영국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군사전략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오랜 전쟁 경험으로 인한 베테랑 군사 전략 실력 때문에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도 소문이 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던 학생들까지도 강연 소식을 듣고 많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강연장은 시작 전부터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교수님은 강연을 시작하며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라고 하면 어떤 국가가 떠오르나요? 학생들은 저마다 손을 들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세계의 강대국들이 나열되었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병력의 수가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까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며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어떻게 강대국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교묘하게 학생들의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손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병력수에서는 큰 강대국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군사기술력과 전쟁무기 수출 현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기들은 성능이 우수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국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군사기술력과 무기 수출로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자 일본 유학생 사토가 손을 들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결국 더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압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사토의 질문을 듣고 눈썹을 치켜세우며 여유롭게 반박하셨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준핵무기 보유국인 셈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군요. 사토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교수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시선을 돌린 후 이야기하셨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멸망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 누구도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죠. 핵은 전쟁의 승리 조건이 아니라 억제력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던 사토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한국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기술과 병력이 우세한 나라와 붙으면 한국 같은 나라는 하루 만에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병력이 부족한 나라는 결국 큰 나라에 의해 압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잠시 사토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과 전략, 그리고 민첩한 대응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병력이 적다고 소문나 있지만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려야겠군요. 교수님은 입을 실룩이며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실제 가용 병력은 320만으로 현역과 예비역을 전부 합하면 병력 수 세계 1위입니다. 예비군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낮게 집계된 것이죠. 한국은 예비군이 270만 명으로 2위인 러시아의 200만 명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중국의 예비군은 50만 명뿐이죠. 참고로 일본은 현역과 예비역을 전부 합쳐도 병력이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사토는 놀란 표정으로 얼어버렸고 러시아 유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건강한 남성이 군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모두 기본적인 전투 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전시에 즉각적으로 동원될 수 있죠. 평범해 보이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무기를 다룰 수 있단 말입니다.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교수님은 만족한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일본인 유학생들은 사토에게 그만 자리에 앉으라며 얼굴을 붉혔고 사토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빨개진 얼굴을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얘기를 들은 후 민준이 군대에서 사격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민준이 새삼 더 멋있게 느껴지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우 흥미로워하며 교수님의 강연을 집중해서 들었고 교수님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예시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에 대비하여 얼마나 훈련되고 준비되었느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병력도 많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투에서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훈련과 전략을 통해 싸우고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교수님은 특별히 사토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실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군사 강대국입니다. 또한 전쟁은 병력 숫자가 아닌 전략과 기술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규모만 보고 군사력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전쟁의 승리는 모든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선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강연에 감동한 듯 박수를 쳤고 몇몇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강연이 끝난 후 사토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납득하지 못한 듯 그의 눈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죠. 민준은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사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영국 군사대학교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체력 훈련보다도 전술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팀으로 진행되는 전술 훈련에서는 많은 갈등이 생기곤 했거든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늘 의견 차이가 존재했어요. 전술 훈련을 처음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팀을 이루어 전술과 전략을 시험하는 복합 훈련이었어요. 훈련장은 복잡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밀림 지역을 배경으로 적군의 기지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날 훈련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토와 민준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대립했어요. 둘의 전술적 접근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죠. 사토는 일본의 전통적인 군사 철학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를 강하게 주장했어요. 적을 정면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 우리 병력의 힘을 믿고 빠르게 제압하는 게 최선이야. 측면을 우회하는 건 겁쟁이들이나 하는 전략이지. 반면 민주는 차분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적의 방어선을 정면에서 돌파하는 건 위험해. 병력이 많다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회에서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리는 게 더 전략적이야. 다른 학생들은 둘의 의견 대립을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국군에서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을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병력의 힘도 중요하지만 전쟁은 전략 싸움이야. 우리는 적의 방어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치고 들어가야 해. 사토는 여전히 정면 돌파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훈련에서 민준은 그동안 높은 전술 이해도와 빠른 판단력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팀원들 역시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었죠.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문제야. 때로는 과감하게 정면에서 부딪혀야 승리할 수 있어. 사토는 굽히지 않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직접 맞부딪혀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지금처럼 적의 병력이 강하고 방어가 튼튼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둘의 대립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팀장은 그들의 의견을 절충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회 공격을 기본으로 하되 사토의 의견처럼 일부 병력은 정면에서 적의 주의를 끌어 시간을 벌자. 이 방식으로 양쪽의 전략을 모두 활용해보자. 팀장이 의견을 절충한 후 저는 민준의 팀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준과 같은 팀이라니 그의 리더십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든든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사토가 저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며 씩씩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불만스러운 표정은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고 민준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민준의 팀에 배정된 것이 더욱 그를 자극한 듯 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민준은 침착하게 팀을 지휘했습니다. 에밀리, 좌측 진영을 맡아줘. 적이 그쪽에서 매복할 가능성이 크거든. 우리가 그쪽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며 빠르게 지정된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예상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적군의 기습 공격이 있었고 제가 맡고 있던 좌측 진영이 급격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팀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저 또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모두 뒤로 물러나라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 지시를 내렸고 순식간에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준은 앞장서서 상대편의 공격을 막아냈고 팀원들을 보호하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결단력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적의 조준점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훈련을 위한 모의 상황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고 저는 다시 한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제 옆으로 달려와 저를 붙잡고 몸을 숙이게 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던 그 순간 그가 저를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지 긴장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진지한 눈빛, 그 순간의 결단력, 그리고 저를 보호하려는 그의 행동은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묘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훈련 중에 민준과 있었던 그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착한 행동과 저를 구해주었던 그 순간의 긴장감은 생생하게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미소로 팀원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여전히 씩씩대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련 내내 민준의 리더십과 전략이 빛을 발했기 때문에 사토의 자존심은 더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민준에게 다가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전략이 이번엔 통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어. 전쟁에서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해. 적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더 큰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잖아. 민준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용기와 결단력은 중요하지. 하지만 그 용기가 무모함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정면 돌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민준의 침착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사토의 감정적인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죠. 그 순간 저는 민준이 단순히 인기 있는 학생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둘의 대화가 끝나자 저는 민준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저는 진심으로 그를 칭찬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도 정말 잘했어. 훈련 중에 침착하게 맡은 바를 잘 해내서 팀이 무사할 수 있었잖아. 저는 갑자기 민준과의 가슴 뛰던 순간이 떠올라서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네 덕분에 그럴 수 있었어. 민준의 진지한 눈빛 속에서 저는 그가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와 함께한 훈련과 그 과정에서의 협력은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돌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은 군사학교였고 우리는 언제나 서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이였습니다. 며칠 후 교수님께서 훈련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팀의 성과와 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교수님은 각 팀의 장단점을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민준 학생, 당신의 팀은 매우 잘해주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적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팀원들을 보호하며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쟁에서는 항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정말 훌륭히 해냈습니다. 민준은 교수님의 칭찬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사토를 보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토 학생도 용기와 결단력이 인상적이었지만 때로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는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의 허점을 이용하는 지혜가 더 필요할 때도 있지요. 사토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피드백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민준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략과 판단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따뜻함에 감동하게 되었죠.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 빠져드는 제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내색할 수 없었어요. 혹시나 앞으로 더 어색해질까봐 불안했거든요. 사토는 제가 민준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 민준에게 서서히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토는 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서로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선 저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사건 사고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저와 사토, 민준은 훌륭한 군사 전략가가 되기 위해 함께 성장하며
각자의 목표를 향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핵무기도 없다며 한국 군사력을 무시한 일본 유학생 사토에게 참교육한 군사 전문가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이 정말 좋았는데요. 사토와 민준, 그리고 장교를 꿈꾸는 에밀리의 앞날을 응원하며 이상 영국 군사대학교에 재학 중인 에밀리 워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영상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